1월 12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 대비 단단히 해야겠습니다. 원주 지역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강추위는 주말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 사업을 통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 52곳이 구시대적 교훈과 교가를 수정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 사업 소식 들어보고요. 원주 한지 테마파크가 한지 사업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모임인 행갈의 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원주시 공공기관의 다양한 사업에 원주 한지를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이 소식 리포터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강원도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나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22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모집 소식도 챙겨봅니다. 1월 12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아카데미 극장 매입 계약을 체결해 극장 활용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유일 단관 극장인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하고 시민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물 한 동과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최근 체결한 데 이어서 이번 주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며 오는 3월에는 건물 리모델링 비용 확보를 위한 정부 공모사업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횡성지역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목욕 임용비가 지원됩니다. 횡성구는 만 70세 이상 생계 의료 급여 수급 어르신 500명가량을 대상으로 목욕 임용 상품권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은 횡성사랑카드 분기별 3만 6천 포인트를 충전 지급하며 올 연말까지 횡성지역 내 목욕과 임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창구는 올해부터 지역 내 만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기존의 1회 한해 지원금 10만 원을 지급했던 것을 30만 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지원금을 받으려면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운전면허증과 통장 사본을 준비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되고 가족이代理로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읍면사무소에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 지역 학생들이 교가 교훈 속 차별 내용을 스스로 수정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 사업을 통해서 도내 초, 중, 고등학교 52곳이 구시대적 교훈과 교가를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 연결합니다. 권대동 대변인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 처음 연결이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해 7월부터 우리 학교 교가 교훈 돌아보기 사업이 추진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실시된 사업인지요? 예, 신설학교를 빼고 이제 대부분 학교들은 오래된 학교들이기 때문에 교과도 아직 만들어진 지가 오래됐죠.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래도 요즘의 가치관하고는 좀 맞지 않고 뭐 성별 역할을 이렇게 좀 고정관념 속에 고정시킨다든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의 어떤 자유나 존엄을 무시하고 국가주의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것들을 교과나 교훈을 개정하는 움직임들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청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거를 좀 오래된 것들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과 협력을 해서 한번 전체 점검해보는 그런 사업을 한번 펼쳤습니다. 그랬군요.
학생들이 직접 개선에 참여했다고 들었는데요. 참여한 초중고는 한 몇 곳이나 됩니까? 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고요. 이 중에서 네. 이제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니까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의견이 제출된 게 325개 학교였습니다. 이 네. 중에서 이제 이번에 수정을 완료한 학교는 53개 학교가 수정을 완료했고요. 이제 학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교육청이 뭐 지시를 내서 바꾸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그다음에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다 이제 합의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곳들은 전부 수정을 했고요. 또 이제 일부 학교들은 뭐 동창회에서 반대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이번에 수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결정을 뒤로 미루거나 이런 학교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예. 자, 구시대적인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다시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모두 합의를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실제로 도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살펴봤을 때 차별적 표현이 담긴 교과와 또 교훈의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요? 꽤 많이 나타났죠. 네. 뭐 학교별로 보면은 뭐 남학교나 여학교나 공학이나 성별 관계없이 좀 고루고루 많이 나타났고요. 또 이상하게 초등학교에도 많은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용들을 본다면은 뭐 성별 역할을 좀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들,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나 일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람을 그냥 어떤 존엄한 존재라기보다는 일을 해야 되는 뭐 품삯을 받고 일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고정관념을 좀 지우는 것들도 있고, 또 여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현모양처라거나 뭐 순결이라거나 이렇게 좀 뭔가 억압적인 모습들, 특정한 어떤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교내에서 학생들이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제 강점기 시대 교과 뭐 교훈들도 오래된 많을 것 학교들은 같습니다. 뭐 일제 강점기 시대의 그런 그 관념 같은 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상당수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변경된 교과 사례가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남성성의 상징으로 보였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일꾼, 거나 이런 것들은 희망, 꿈 이런 것들로 많이 좀 고쳐졌고요. 네. 또 이제 뭐 다소곳함, 순결 이런 것들은 삭제하고 뭔가 좀 보편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로 바뀐 사례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전의 교과 교훈들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느낄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뭐 학생 자체라든가 학부모, 동문회 등에 반대하는 학교도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과나 교훈 같은 것들이 그 학교의 어떤 교육적 철학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학교의 역사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참가해서 고친다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또 교육적 효과도 있고 해서 학생들은 상당히 호응을 했었는데, 동창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난 이미 졸업한 학교이고 내가 내 기억에 있던 것과 뭔가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역사가 좀 이렇게 변경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 이런 것들 때문에 살짝 좀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 뭐 교과라고 하는 게 학생만의 것도 아니고 뭐 동문들도 사실 표현을 하자면 교과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합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서 가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뭐 강제적으로 추진한다거나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그러지 않고 철저하게 합의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요. 일부에서 반대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나타났습니다. 아니, 옛날 졸업생들은 옛날 그대로의 교과를 기억하면 될 것이고, 지금 또 학생들은 지금의 교과를 새기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다른가 보네요. 예. 네. 뭐 172곳 중에 57곳이 개선됐고 나머지가 반대해서 그럼 개선이 안 된 건가요? 뭐 합의 과정이 아직 좀 미진하거나요. 아니면 일부는 뭐 학교가 뭐 남녀공학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보류한 것도 있고요. 결정을 보류한 것도 있고 아직까지도 논의를 모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교과 교훈 속 요소를 학생들이 또 직접 참여해서 개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좀 남다르지 않나 싶은데 예.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도와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개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은 상당히 적극적이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교과에 아들, 딸 이런 게 나왔더니 학생들은 이거 처음에는 뭐 다른 의도였는데 이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요. 아들, 딸 그 옆반에 내 친구는 엄마 아버지가 안 계시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데 얘들은 아들, 딸 얘기 들으면 상당히 소외되겠네. 이런 의견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좀 이거 자체에 대해서 내가 학교에 뭔가를 결정하는 내가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열정을 가지고 참여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뭐 어른들은 조금 좀 그런 거 이런 무관심한 면도 좀 있었고 상당히 좀 호응도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가장 열심히 참여했고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이거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교육적 성찰이었다, 교육적 과정이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문회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과거 기억이나 역사 같은 것들이 기억진다는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분들도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억은 기억대로 남겨두고 또 앞으로의 학생들은 앞으로의 학생들대로 필요한 것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협조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세대의 의식이 다르다는 것, 이 기성세대들이 좀 받아들여야 할 텐데. 예. 예. 자, 이 사업 이외에 또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 정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추가로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그다음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는 성별 영향 평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성별 영향 평가를 거쳐서 정책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적 균형을 맞추고 소외되는 사람이 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교육청 권대동 대변인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3분 지나고 있습니다. 원주 전통문화인 한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한지개발원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이어가게 될지 추인의 리포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지 활성화를 위한 한지개발원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업무 협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혁신도시 공공기관 모임인 행가래 강원이 한지 사업을 돕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공공기관 사이에 한지의 공공 수요를 만들어 원주 전통문화인 한지를 보존하고 이 한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인데요. 조선시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한지 재료인 당나무가 원주 특산물로 기록될 만큼 원주는 당나무 재배의 최적지입니다. 한지의 본고장으로 불리면서 한국공업진흥청으로부터 한지를 700년 보관할 수 있다는 품질관리 인증과 국제품질 인증을 취득해 보존성과 내구성의 우수함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원주 한지는 정부의 상장 종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모임인 행가래 강원은 공동 추진 사업으로 전통문화 한지 활성화 사업을 선정했는데요. 앞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원주 한지를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 업무 협약을 주관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승표 사회가치혁신 부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작년 3월 원주의 전통문화인 한지가 그 품질은 우수하나 일반 종이에 많이 밀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에 실시한 프로젝트 회의에서 원주 전통문화 한지 사업 활성화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의 전통 한지로 제작한 임명장, 상장,
소반, 손수건, 수첩 등 기념품을 구매하여 한지 공공수요 창출을 주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28일에 단순히 한지 제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한지 개발원과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원주 한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는 13개 공공기관 중에서 5개 공공기관만 참여하고 있지만 올해에는 그 참여기관 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원주의 한지 산업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업무 협약 체계를 통해서 어떤 사업들이 좀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일단 지난 12월 28일 원주 혁신도시 5개 공공기관과 한지개발원이 원주 전통문화 한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주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협약 내용은 한지를 활용한 공공증서를 만들고 또 한지 기념품을 제작해 한지 공공수요 창출을 확대하고 양질의 한지 제품 개발을 지원하며 또 원주 한지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한지 문화재 개최 시 함께 협력해 원주 한지 문화의 보존과 대중화를 위해 협력할 예정입니다. MOU 행사나 청년 지원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기념품과 또 공공기관의 방문 시 나누는 기념품과 청년 인터넷 취업 경력품도 한지 공예품을 활용해 제작하는데요. 작년 7월부터 기념품 제작을 추진하고 단가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한지 사각소반, 한지 조명, 한지 손수건, 한지 수첩 등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원주 한지개발원 이주은 사무국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전시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데 이런 한지가 굉장히 먼 것이 아닌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이 공공기관과 저희 한지개발원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자. 그것이 이제 한지 상장 보급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지 문화상품, 그다음에 그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직무교육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한지,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한지, 한지의 시민성을 좀 강화하자 이런 목표로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그 야외 공연장 쪽으로 별관이 좀 지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별관이 지어지면 저희가 콘텐츠 시민성, 회복력, 도약을 키워드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협업을 통해서 어떤 점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모임인 행갈의 강원이 전통한지로 제작한 임명장, 상장, 소반, 또 수첩 기념품을 구매에 참여하면서 한지 공공수요 창출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이 전통 한지 사용을 촉진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 앞으로 한지 산업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한 제품 구매에서 나아가 사용자 맞춤형 디자인, 또 각 기관의 홍보용 캐릭터를 담은 수요자 맞춤형 제품 생산, 또 일반 제품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디자인을 목표로 다양한 한지 기념품을 생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협력으로 우선 원주 한지 활용이 여러 방면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활용을 통해서 원주 한지 우수성을 좀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가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체험 활동이나 창업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은 강원도청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 김성림 과장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림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강원도가 2022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나 또 기업을 모집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에서는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서울 둥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해 이들이 우리 강원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부터 청년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0년까지 3년간 전국에서 총 3개 마을을 선정하다가 지난해부터 규모를 확대해서 12개 마을을 선정하던 등 지금까지 총 15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굉장히 좀 효과가 있었나 보죠? 세계에서 올해 12개 마을로 확대한 것을 보면 말이죠. 네, 청년들이 그 마을에 내려가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청년 인구 확대 이러한 그 실적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체험 활동이나 창업 교육을 통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1년간 지원되던 기존 사업과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이 지원된다고요? 네. 그 청년들의 지역 탐색이나 정착 그리고 지역과의 교류, 관계, 협력 등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공모하는 것인데요. 지난해까지 1년간 국비 5억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 매년 2억 원씩 3년간 총 6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간 강원도에서는 강릉이 유일하게 이제 청년마을 사업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해 그 전국에서 총 12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요. 강릉의 청년마을이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은 강릉 그 구도심에 모인 강릉 청년과 다른 지역 청년이 만나서 지역 청년 사업과 함께 만드는 그 리모트 워킹, 그러니까 원격 근무죠. 하는 그 청년 마을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타 지역 청년들이 참여하는 지역 문화 탐방을 비롯해서 창업 교육이라든가 취창업 지원, 정착 후속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청년 단체나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청년 단체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좀 많이 참여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많이 선정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일러주시죠. 예,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 단체에서는 행정안전 홈페이지에 지금 현재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신청서를 다음 달 4일, 그러니까 2월 4일까지 거주하시는 시청이나 군청에 접수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강원도에서는 접수되는 서류에 큰 하자가 없으면은 2월 9일까지 행정안전부에 접수할 계획이고요. 이후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발표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최종 사업 대상 마을이 선정됩니다. 네, 이 선정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지금 강원도에 유일하게 이제 청년들이 많이 도심지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정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많은 좀 참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밖에 또 강원도에서 시행되는 청년 지원 사업 있다면 이 기회의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해 그 강릉 능률협회에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를 보게 되면요. 타 지역에 비해서 강원도 청년들의 급여 수준이 너무 낮은 부분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청년 네트워크를 확대한다거나 변화되는 취업 트렌드에 맞는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거나 그리고 강소기업을 발굴해서 매칭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 강원도에서는 2년 동안 매년 2,4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청년 정규직 일자리 지원 사업을 비롯해서요. 청년 창업을 돕는 로컬 벤처기업 육성 지원 사업, 그리고 매년 10개 청년 단체를 선정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리고 매년 250명의 구직담년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청년 도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청년 단체라고 했는데 2인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5인 이상. 5인 이상이군요. 네. 자, 모집 기간이 다음 달 4일까지라고 하셨는데 홍보 말씀과 함께 사업 관련 향후 계획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에서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12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마을이 없는 시도가 5개 있을 정도로 경쟁이 상당히 치열했는데요. 참여단체의 노력과 저희 강원도의 협력으로 1개 마을이 선정된 것입니다. 응모 계획이 있는 단체에서는요.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다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올해도 강원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강원도에 지원을 요청하면 좀 많이 도와주시나요? 아이디어도 그렇고. 저희가 초기 그 컨설팅부터 해가지고 행정안전부 담당자를 초청해서
그 회의도 좀 갖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다른 마을에서 선정된 마을들이 어떤 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됐는지 벤치마킹을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좀 될 수 있지 않나 싶네요. 네, 시간적인 여유가 좀 상당히 없는데요. 네. 좀 서둘러서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면은 현지 실사도 좀 다녀보고 먼저 선정된 대표들과의 간담회도 좀 갖고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 최소한 1개 이상의 그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유일하게 작년에 1개 마을만 선정됐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선정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청년단체 많이 좀 응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청 청년 어르신 일자리과 김성림 과장이었습니다. 네, 1월 10일에 보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라디오 다시 듣기 서비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하고요. KBS 원주 방송국은 표준 FM 97.1, 95.5MHz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성 문수염,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